네, 진영수 후보자님, 네, 먼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과제가 국방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려봐. 물어봐. 예, 신뢰받는 군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의 국방의 문민 통제를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의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본부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사안보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실질적인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국은 합참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합참에서도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동참모본부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후보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의 정상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것. 둘째, 12.3 불법 계엄의 완전한 청산과 세 번째는 국방개혁을 통한 군의 정상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군의 정상적 지휘 통제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인 합참 의장님께서는 현역 군인 중에 최고 서열로 전 군을 작전 지휘 감독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합참 의장님이 이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그 각 군의 10개 작전 사령부를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합동부대, 합동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사와 전략사령부가 합참의 지휘체계 아래서 합동 작전대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임무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합참의 지휘 통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요. 예,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께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이어서 대답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설 과정을 보면은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하셨고 20일 만에 합참의 드론사 창설 준비단이 구성됐고 4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령 제정이 됐고 그리고 단 8개월 만에 2023년 9월 1일에 드론사가 창설되게 됩니다. 네, 국방혁신 4.0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3월 3일에 발표했는데 3일 후인 3월 6일에 부랴부랴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드론사 창설을 반영하는 촌구까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8개월 만에 급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이 사령관으로 있는 같은 합동부대 전략사령부 있죠. 네,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서는 어쨌건 문재인 정부부터 논의돼서 2년이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드론사는 갑자기 창설이 됐습니다. 8개월 만에. 자, 드론사가 무엇을 위한 창설인지, 군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창설 과정 자체의 의문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드론사와 각 군의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이 드론사와 각 군의 드론 부대가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합참의 드론사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각 군에 있는 드론 부대와는 다른 대체 불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드론사 창설 당시 그때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합참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합동 전장 영역에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는 최초의 합동 전투 부대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론사가 이 합동 전투 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해서 여러 네, 가지 저는 안보 역할을 사항과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사가 전투작전 부대입니까? 정보부대입니까? 전투 작전을 수행합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닉 사업을 통해서 획득한 무기 체계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이 소형 정찰 드론은 지금 드론사에서 주 전력으로 하고 있는 소형 정찰 드론은 목표 지점을 사진 촬영하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합동 전투 부대 작전사령부의 주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육군의 드론법 부대와 비교했을 때도 어떠한 작전상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합동부대인 드론사가 각 군의 드론에 대해 작전 지휘를 하거나 운영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합동부대 창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2개 이상의 군으로 같이 통합 지휘 권한을 통해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합동부대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론사의 창설 목적에는 애초에 합동 작전의 의미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육해 공군의 비율이 2대 1대 1로 맞춰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할을 보면은 각 군의 드론 부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많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론사를 보면은 그 규모가 육군 여단급도 안 되는 부대 규모를 갖고 있고 사령관만 소장 직급으로 되어 있고 단지 사령부 예속 배속된 부대만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합동부대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님이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론사의 역할은 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고 그리고 군의 문민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군의 정상적 지휘 체계 확립 관련해서 제가 드론작전 사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드론작전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창설 과정이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노에 의해서 8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제점과 각 부대 드론 부대가 있는데 이 역할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왜 창설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 합동부대인 지금의 드론사가 각 군의 드론 부대에 대해서 작전 지휘를 하거나 운영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그 현재 드론사가 적의 핵심 표적에 대해서 전략적, 작전적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전력 운영 체계를 보면은 소형 정찰 드론 그리고 소형 자폭 드론 원투 그래서 3개의 전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드론사의 전력들을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는지 전력 운영 지원 체계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드론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산들은 완전한 드론사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국방부에 저희가 질의를 넣었을 때 바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사 작전에 투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기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는 드론사로 창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그 드론사 창설이 충분한 작전 환경을 고려했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가 합동부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략사령부가 있으면은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로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드론사가 있는데 미국의 한미 합동 작전에서 카운터 파트너가 있습니까? 예,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합동부대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이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대 전 드론사 사령관은 합참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명수 합참 의장님은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술 공방을 하고 있죠. 직위 해제된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승인한 혐의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드론사를 중심에 두고 별들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의원님과 지금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건 그 군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내란 혐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떠나서 지금의 그 드론 작전 사령부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 그 드론사를 해체를 하든지 타 사령부하고 병합을 하든지 재창설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라든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충분하게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방개혁과 군 구조 관련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이 갖고 있는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12.3 불법 계엄 청산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담 군인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너져 내린 군의 기강과 사기를 바르게 빠른 시간 안에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 군대로 가기 위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엄 관련된 조사가 국방부 차원에서 특히 특검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국방부 자체에서도 조사되고 있는데 계엄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계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복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 정신을 바로 지킨다든지 민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국방 개혁 관련돼서는 우리 합참 내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병력 자원 부족에 대한 군 구조가 우선돼야 되고 또 첨단 과학 기술을 고려한 전력 강화, 삼축적에 포함한 군사력 강화가 중요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검토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미국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제이비어 브런슨 그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중국, 대만이 무력 충돌할 시에 이 주한미군이 분쟁 지역으로 투입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미동맹이나 주권, 한반도 방위 차원에서 국민적인 우려가 큰 사항인데요. 지금 합참의장 후보자이시지만은 이제 이전에 전략사령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한미 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전략적 동맹 현대화와 연결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우리 군 합참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에 대한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시키는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 국익 관점에서 미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거는 아는데 이제 미국이 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입니다. 이를테면은 저희 혁신당에서는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만약에 모든 그 위험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방위태세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위기를 미리 좀 그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백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독자적 전력 보강 문제, 작전 계획의 기본 전제 재설정 등 작계 수정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의 방위 구조 전반의 변화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또 지금도 확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해서도 우리 국익과 또 한미 동맹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우리 한반도 안정과 대북 억제력의 주 임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네, 너무 원칙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 이게 그 국민의 불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우리 결의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만 불안정은 우리 한반도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반도마저 불안할 때는 대만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반도가 안정되는 게 또 동맹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척 동맹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네.